이 28년에서 뒤돌아보는 이 시나리오 소설과 같거든요, 사실. 28년에 뒤돌아보니 이럴 것이다. 소설. 이 소설에 지금 시장이 무너진 건데.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트리니에서 나온 이 리포트 하나가 시장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리포트고요. 이 시장을 발칵 뒤집은 리포트는 28년 6월의 시점에서 과거 25년, 26년을 회상하는 회고록 형식의 시나리오입니다. 우선 리포트에서 말하는 고스트 GDP, AI가 사무직 노동을 대체하며 GDP는 폭등하지만 정작 소득을 잃는 인간들이 소비를 못하면서 경제가 붕괴되는 유령 경제를 예고했어요. 실업률 10% 이상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죠. 사스 및 카드망의 멸종을 얘기했는데 기업들이 비싼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대신 에이전틱 AI로 직접 툴을 만들어 쓰고 결제 역시 카드 수수료를 내는 비자 마스터카드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나 L2 코인망으로 우회하면서 기존 공룡들의 수익 모델이 붕괴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S&P 500이 고점 대비 38% 폭락, 3,500선이 될 거라고 극단적인 수치를 던져서 시장에 투매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작점이라고 보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글로벌 관세 15% 이슈도 있었고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노이즈가 좀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난 폭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비둘기파인 월러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 발언이 꽤나 괜찮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월러 이사는 이 노이즈들과 상관없이 명확한 비둘기파적 멘트를 날렸습니다. 관세 효과를 제외하면 근원 물가는 이미 연준 목표인 2%에 도달했다. 금리 인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명분 제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리까리했던 게 이 사람이 되게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3월 금리 인하 여부는 오직 2월 고용보고서, 이 3월 6일 발표가 결정한다. 이 말이 조금 걸렸나 봐요. 원래는 25bp 인하를 강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발언만 할 줄 알았는데 고용이 여전히 강하면 금리 동결? 이런 비둘기도 고용이 강하면 금리 못 내린다고 말을 하네?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실망감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이 둔화되면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걸 지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투표권이 있어요. 이제 저 시트리니 리포트가 촉매제가 됐을 뿐 지금 시장이 되게 혼탁하거든요.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오늘 폭락한 게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카드사, 금융사들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우선 카드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려는 이제 이런 법안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1월부터 트럼프가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제 카드사들은 이걸 리스크나 이제 노이즈로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트리니 보고서에서 이 에이전틱 AI가 쇼핑을 다 해주게 되면은 제일 최저가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 와중에 카드 수수료까지 내기 싫어가지고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L2 코인망으로 우회해서 수수료 안 내고 이 카드 안 쓰고서는 결제를 하게 되니까 이 수익 모델이 붕괴된다. 이것과 결합돼서 폭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과 더불어 지금 시장에는 이 블루아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에 보인다면 뒤에 숨겨진 바퀴벌레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투자에서는 가장 좀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일단 이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사건이 터졌는데 뒤에 뭐가 있을지 지금 계속 의구심만 들지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대형 사모펀드인 블루아월이 펀드 환매 중단하며 사모신용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소프트웨어 기업에 자금을 대줬기에 이 시트리니의 소프트웨어 위기 가설이 실제 돈맥경화로 연결되며 공포가 커졌습니다. 이것과 이제 엔트로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AI 모델, 이것과 합쳐져서 다시 한번 사스포칼립스, 이 사스 소프트웨어의 종말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소프트웨어가 폭락을 해서 더블 바텀을 찍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것과 이제 이란,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노이즈가 많고 트럼프는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자꾸 떼쓰고 협박하고 이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질려버려가지고 신흥시장, 한국인들은 한국으로 진짜 많이 가고 있죠 지금. 옛날에는 국장하면 바보다 했는데 이제는 미장하면 바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장이 돌고 도니까. 근데 한국 시장은 45년 만에 엄청난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국장과 미장 같이 15년 하다가 국장에 너무 질려가지고 다 이제 미장으로 왔는데 제가 떠난 1, 2년 사이 참 이런 일이 생겨서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있어서 이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란에 대한 10일 최후 통첩과 항공모함 전단 배치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게 만드는 실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정도 함대나 규모 병사를 결집시켰을 때 안 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갈 거다. 전문가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거 무조건 칠 거다. 이란 때릴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합의를 한 해 만에 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핵 포기를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최종 요약을 해보면서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은, 우선 금리 관련돼서는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제주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압박들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블루아월 유동성 위기로 돈줄 막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러티브는 금리는 해당 사항 없고요. 결제주는 에이전틱 AI가 코인으로 결제해서 카드사 망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에이전틱 AI를 쓴다고 칩시다. 그럼 얘한테 결제를 다 맡기겠어요? 맡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대중화되기까지 모든 사람, 지금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쓰기까지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하지도 않고 US 세대들은 또 쓰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US 세대들이 돈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안 쓰면 말짱 도루묵이죠.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아멕스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에이전틱을 쓴다고 해서 모든 걸 맡기고 결제 카드를 얘한테 연동해서 다 이제 푼다? 이거는 애초에 인간은 그렇게까지 빠르게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불신의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뭐 지금은 기술력이 안 좋지만 에이전틱이 오류를 일으켜서 이 코인이나 결제 관련돼서 오류 난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사례가. 그럼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인간 사회에서는 이 책임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하는 사람, 관리를 왜 시키겠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지금 자율주행에서도 문제되는 게 이 자율주행 차가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거나 이제 죽여야 될 상황이 와요. 이 사람을 안 치면 내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에서 판단의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제조사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냐? 차 제조사냐? 뭐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아직 정립이 안 되는 와중에 이런 결제 관련돼서 진짜 돈 부분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현실에 드러난다? 이거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데 실체가 없는 이런 공포감으로 그냥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8년 어림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신뢰 문제라 꽤나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아직 스마트폰 아직도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윗세대겠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현금만 쓰는 사람도 많고 인간은 되게 우리가 한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하고 모두가 이런 AI한테 맡겨서 이 시장이 망해버린다? 그게 이제 뭐 26년, 27년에 이루어진다? 좀 어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28년에서 뒤돌아보는 이 시나리오 소설과 같거든요, 사실. 28년에 뒤돌아보니 이럴 것이다. 소설. 이 소설에 지금 시장이 무너진 건데, 뭐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샀고, 사실 이런 공포감은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실체가 나와야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고, 그거에 대한 뭐 피해 정도나, 그거에 대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진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무서우니까 그냥 아무따 바구니 형식으로 던지는 거는 살짝 좀 비이성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어차피 지금 다 팔고 떠나서 위아래 발라먹고 아래 위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AI가 코딩을 다 해서 소프트웨어 안 산다. 이것도 좀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대체가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기업은 뒤떨어지느냐? 거기도 AI를 써서 생산성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런 혜자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성장성이 커지고 돈을 더 잘 벌고 죽은 것까지 빨아들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끝나면 결국에는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망한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는 원래 좀 정반대로 가요. 사이클이 반대로 돌거든요. 그럼 항상 사이클이 역전됐을 때 나오는 말이 하드웨어 망했다, 소프트웨어 망했다입니다. 근데 둘은 같이 망하고 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드웨어를 까는 게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까는 건데 이거를 결국에 깔면 수요는 줄죠. 하드웨어를 잔뜩 투자해 놓으면 그거를 이제 써먹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분간은 투자가 줍니다. 이미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이클이 꺾이는 거거든요. 원래 사이클 산업은.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거 깐 걸로 돈을 버니까 결국에 사이클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니네가 이렇게 투자를 캐펙스를 했는데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어? 니네가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낼 수가 있어? 이거고 이거를 증명해봐 이겁니다. 증명도 안 하는데 계속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까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역사적으로는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변곡점이라 역사가 깨져서 새로운 역사가 이번엔 다를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역사가 증명해준다고 보고 역사상으로 이번엔 다를 거야가 굉장히 가장 많은 값을 치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리니의 28년 시나리오는 자극적인 공포소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월러의 저런 비둘기파 발언도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카드사 규제와 사모펀드의 유동성, 그런 위기와 지정학적 우려가 너무 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의 돌발 행동들과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 실적 다 보고, 이거 다 보고, 이란 보고, 들어가자인데 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순에서 이미 올라서 들어갈 때는 너무 비싼데 하다가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의 시나리오고 희망 회로가 들어간 얘기이기도 하고 16년 동안 투자하면서 지난 세월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진짜 회사 본질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노이즈들은 시간이 지나서 시계열이 길어지면 단순히 짧은 파동으로 남아있는 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불고 있는 이런 노이즈들이 전부 다 아니고 무조건 우상향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환경들을 지나오면서 이 에이전틱 AI나 이 AI로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기업, 해자 있는 기업, 목석 가리기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 해자성과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너무 크고 빠르게 일어났다 보니까 공포에 던지고 떠나신 분들도 꽤 있을 테고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진짜 내 기업을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힐 건지 내가 공부하고 기다려왔던 시나리오, 그 기업에 대한 시나리오가 깨졌는지 그런 걸 점검해보고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공포감에 내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건지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하락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그냥 폭삭 맞은 다음에 질질 가는 경우가 많고 이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노이즈가 좀 제거되고 중간 선거를 위한 펌핑이 좀 나와주면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